야, 그 나이에 성생활은 무슨 성생활이야? 뭐가 어째? 지금 네가 한 말 다시 해봐. 내가 틀린 말 했어? 70 넘어가면 그냥 조용히 사는 거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너희 부인은 너 혼자 끝났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 아니냐고. 자연스럽게 네가 무관심하니까 그냥 포기한 거겠지? 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생각만 하잖아. 네 부인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했어?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괜히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여정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생활도 자연스럽게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80세 이상 어르신의 40% 이상이 성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보가 부족해서 걱정만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체력이 안 된다, 괜히 무리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겁난다며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성생활을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즐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면 정말 성생활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번 주 로또 당첨의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작정 시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나이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7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법을 바꾸면 더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하려다가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김재석 씨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처럼 하려던 그는 다음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욱신거리고 몸이 뻐근했습니다. 부인은 깜짝 놀라 부축했지만 결국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데 무리하셨네요. 의사의 말에 김재석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운동도 꾸준히 했고 건강에는 자신 있었는데 성생활 한번 잘못했다가 이런 꼴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예전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나이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나이가 들면 관절과 근육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 무릎, 고관절이 약해지고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 하던 방식대로 하면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마주보고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진행하면 허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로 눈을 맞추고 감정을 교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침대 머리나 소파에 기대어 앉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몸의 부담이 덜 가고 한층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무릎이 약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허리 아래에 쿠션을 받치면 편안함이 증가하고 체중을 분산시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함입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감정을 교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김재석 씨도 병원에서 돌아온 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그날 저녁 그는 부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미안해. 너무 무리했어.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포옹, 손길, 대화. 이제 그는 성생활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가볼게.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방법을 찾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변했다고 해서 성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부부 사이에 솔직한 대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특히 성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점점 대화를 줄여갑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색해져서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김재석 씨와 박미선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을 말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성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재석 씨는 부인이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니 이제 관심이 없는 줄 알고 먼저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김재석 씨는 병원에서 듣고 온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부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늦은 밤, 그는 조심스럽게 부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너무 말이 없지 않아? 부인은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 안 하니까 나도 말 못했어요. 대화가 사라지면 오해가 쌓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박미선 씨는 남편이 더 이상 성생활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재석 씨는 부인이 피곤해서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침묵이 만들어낸 거리감이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성생활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이 통해야 몸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 거리감이 커지면 스킨십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박미선 씨는 남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김재석 씨도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적극적인 대화는 아니었지만 김재석 씨는 부인의 손을 자주 잡았고 박미선 씨도 남편의 어깨에 기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가까워지니 성생활도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성생활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다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도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한마디가 부부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먼저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성생활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시작하면 근육이 놀라고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면 오히려 통증과 피로만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성관계 전후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김재석 씨는 허리를 다친 이후 의사의 조언을 듣고 성생활 전에 몸을 가볍게 푸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해보니 확실히 몸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온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관절과 근육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와 골반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볍게 허리를 돌리거나 다리를 천천히 스트레칭하면 긴장이 풀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허리와 고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전이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천천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킨십을 통해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긴장을 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성관계 자체도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몸이 뻣뻣해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는 것처럼 성관계 후에도 몸을 바로 움직이거나 무리하면 피로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잠시 쉬어야 합니다. 성관계 후에는 심박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면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천천히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긴장했다가 풀리는 과정에서 탈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면 몸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허리와 다리를 가볍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흔들어주거나 가볍게 마사지를 하면 근육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편안한 터치를 해주세요. 성관계 후의 스킨십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을 잡거나 가볍게 등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재석 씨는 예전에는 성관계 후 바로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반응이 어딘가 아쉬워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운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박미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생활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충분한 준비와 마무리를 신경 쓰면 더욱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관계 전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약물 복용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약이 오히려 성생활을 방해한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약 때문에 성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혼자 고민하거나 스스로 약을 끊었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성생활을 못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석 씨도 처음에는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한 뒤로 예전과 다르게 몸이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성욕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약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약을 끊으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의사에게 물어보기는 민망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본 한 사람의 후기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약을 며칠 안 먹었더니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김재석 씨는 그렇게 3일 동안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약을 임의로 끊는 것은 위험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꾸준한 약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면서 심장에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복용하면서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재석 씨는 고민 끝에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먼저 복용 중인 약의 종류를 확인한 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부 혈압약은 혈류순환을 저하시켜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혈압약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기능에 영향을 덜 주는 약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혼자 고민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시간만 조절해도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보다는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약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성기능 저하의 더 큰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기능 저하로 고민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김재석 씨도 친구의 권유로 비아그라를 한 알 구해뒀습니다. 하지만 막상 복용하려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의 불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혈압약과 발기부전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질산염 계열의 협심증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함께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복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너무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석 씨는 결국 의사와 솔직하게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으니 저용량으로 시도해보되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성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운동과 식습관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터넷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성생활을 단순한 의무가 아닌 부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건강한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을 이유로 성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복용법을 알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정확히 알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물 복용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굴, 장어, 마늘 같은 음식이 성기능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어떤 음식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반대로 어떤 음식이 오히려 성기능을 방해할까요? 김재석 씨는 얼마 전 TV에서 한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굴이 정력에 좋다는데 진짜 효과가 있을까? 그날 저녁 그는 일부러 굴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굴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는데 느낌이 좀 달라? 김재석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맛있다는 거지. 굴이 정력에 좋다는 말은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호르몬 생성과 정자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굴을 적절히 섭취하면 남성의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하나만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성기능이 확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음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성생활을 돕는 음식은 굴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성기능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다크초콜릿. 다크초콜릿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류를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이유로 성욕이 저하된 경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돕고 혈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수박.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룰린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성기능에 좋지 않은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하면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아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설탕 섭취. 설탕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과음.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과음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히려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김재석 씨는 어느 날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TV에서 장어가 성기능에 좋다고 해서 며칠 동안 장어를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찾아갔더니 지방이 많은 음식을 갑자기 과하게 섭취하면서 소화장애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음식 하나만으로 성기능이 급격히 좋아지거나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 전체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성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생활에 좋은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하고 반대로 해로운 음식들은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았다면 이제는 운동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지만 운동이 성생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이는 자연스럽게 성기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고 어떤 운동은 피해야 할까요? 김재석 씨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고 매일 무거운 기구를 들며 힘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성생활도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더 뻣뻣해지고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운동을 하면 성생활도 달라진다. 운동이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자연스럽게 성기능도 향상됩니다. 둘째, 근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골반 근육과 복부 근육이 강화되면 성생활을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체력을 키워줍니다. 운동을 하면 지구력이 좋아지고 성생활 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는 성욕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생활에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걷기.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폐기능이 향상되어 성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발기부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골반 근력 운동. 나이가 들수록 골반 근육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와 고관절이 불안정해지고 성생활 중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골반 근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스쿼트가 있습니다. 스쿼트는 하체뿐만 아니라 골반과 복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 성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케겔 운동. 케겔 운동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발기력과 사정 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골반 저근을 수축했다가 천천히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한 번에 10초씩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앉아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TV를 보거나 운전을 할 때도 틈틈이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운동은 무엇일까요? 모든 운동이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근력 운동. 헬스장에서 너무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은 몸에 과도한 긴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체 근육을 지나치게 키우면 어깨와 목 근육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생활 중 유연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시간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장시간 타면 회음부 압박이 심해져 혈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자전거를 타면 오히려 성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너무 격렬한 유산소 운동. 달리기나 등산 같은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무리해서 하면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지고 성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김재석 씨는 이후 운동 방식을 바꿨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드는 대신 매일 30분씩 걷고 스쿼트와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보다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졌고 부인과의 관계도 한층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성생활도 달라진다는 것을.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력이 강화되며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성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이나 잘못된 운동 습관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지만 무리하지 않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과 건강한 성생활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더 활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운동이 성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필요한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성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찾아오는 우울감, 가족 문제, 경제적인 고민은 생각보다 성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기능 저하의 원인을 신체적인 문제에서만 찾지만 사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김재석 씨는 은퇴 후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고민할 시간이 없었지만 퇴직하고 나니 가족과의 관계, 노후 자금, 건강 문제 등 신경 쓸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지,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김재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 부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요즘 그래요. 걱정이 많으면 성욕이 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성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결국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찾아오는 변화는 성생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첫째, 우울감. 퇴직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면 성생활에도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과의 관계 변화.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만 남게 되면 오히려 어색해지고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표출되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인 불안.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심리적인 압박이 커지고 성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명상과 호흡법 활용하기.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깊은 호흡을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기분이 안정됩니다. 둘째, 수면의 질 개선하기.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성기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부부간의 대화 늘리기. 성생활의 문제는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재석 씨도 고민 끝에 부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좀 힘들었어.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우리 그냥 같이 산책이라도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30분씩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졌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계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생활에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부부 사이의 대화를 늘려나간다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심리적인 위축이 성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변화합니다. 자신감이 줄어들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성생활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위축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김재석 씨는 몇 달 전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부인과 오랜만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려 했는데 몸이 뜻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든 괜찮은 척하려 했지만 부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일부러 부인과의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또 실망하게 만들면 어쩌지? 이제는 끝난 걸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지면 성생활도 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기능 문제를 단순히 신체적인 원인에서만 찾지만 사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첫째, 실패 경험이 부담으로 남는 경우. 한두 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기억이 계속 떠올라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이 쌓이면 점점 성생활을 피하게 됩니다. 둘째,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내가 너무 나이 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 사이의 거리감. 예전처럼 스킨십이 많지 않거나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나누지 않으면 성생활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생활에서 한 번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김재석 씨도 고민 끝에 다시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부인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지난번 일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했어. 부인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해봐요.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첫째, 성생활에 대한 압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관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수록 오히려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스킨십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을 잡거나 가볍게 포옹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편안한 스킨십을 늘려가면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성생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젊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 하지 마세요.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재석 씨도 부인의 손을 잡고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러자 점점 어색함이 사라졌고 다시 부인과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자신감을 무너뜨린다면 한 번의 성공이 다시 자신감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김재석 씨는 부인과 함께 산책을 하며 서로의 손을 잡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지자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던 불안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심리적인 위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간의 신뢰와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심리적인 위축을 극복하면 성생활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성생활도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생활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재석 씨는 한동안 성생활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 속에서 지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따라붙었고 자연스럽게 부인과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을 긋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부인은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김재석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몇 번을 고민했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부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스며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이해, 그리고 미안함.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길 하나,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김재석 씨는 부인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며 오랜 세월 함께해온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설레던 순간들, 아이를 키우며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온 수십 년의 이야기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과 이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함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까지 늙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이후 김재석 씨는 부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마주치며 건네는 미소, 산책을 하며 나누는 대화, 식사 중에 가볍게 닿는 손끝. 이 모든 것이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할 필요가 있었을까? 부인은 여전히 곁에 있었고 자신도 여전히 부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소중한 관계를 멀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생활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성생활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사랑도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애정이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